안녕하세요. 생방송 뷰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웅입니다. 지난 2일 스키장 개장과 함께 이제 겨울이 부쩍 다가오면서 우리 지역 무주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스키를 타고 싹 내려와서 이 노천탕 온천물에 피로를 싹 한번 풀어주고 또 따끈한 어죽 한 그릇 탁 먹어주면은 이게 그냥 최고의 겨울 휴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겨울 덕유산 산행이거든요. 네네. 보이는 게 쫙 펼쳐진 눈밭과 그 가운데 사람 몇 명? 이것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생각만 해도 황홀해지는데요. 올 겨울에 꼭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니까요. 이 볼거리, 즐길거리, 또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이 무주가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굳이 멀리 가실 필요 없이 이번 겨울 휴가 무주로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겨울에 무주 가보려고요. 예. 자, 오늘의 문자 키워드도 따뜻하고 좀 낭만적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 땡땡 때문에 겨울이 좋다. 예, 뭐 눈 때문에 겨울이 좋다. 나는 겨울에 먹을 수 있는 주전부리 때문에 겨울이 좋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옷 때문에 겨울이 좋다. 뭐 나름의 겨울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네. 그런 것들 어떤 것이 있는지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991번,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 있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네. 이 날씨를 피부로 느끼지 않아도 지금이 어떤 계절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착용하는 패션 아이템을 보면 되는데요. 요즘에는 특히나 이 복슬복슬한 털옷, 얼기설기 이렇게 짜인 뜨개질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 뜨개질은 사실은 사시사철할 수 있는 거긴 한데요. 유독 겨울에 인기 있는 취미 생활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이거 학교 다닐 때 해봤지만 네. 쉽지 않아요. 네. 어렵죠.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김유선 아나운서처럼 어렵게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뜨개질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예, 찬바람 속에 따뜻함을 1도 더 올려주는 뜨개질의 매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바야흐로 털실의 계절이 돌아왔다. 그 옛날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도 나를 감싸주던 털조끼. 할머니들의 취미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실내에서 오는 매력이 너무 커가지고 또 하고 나면 또 다음 것도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어느 장소에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털실만 있으면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은 나만의 작품이 탄생한다. 포근함의 대명사 뜨개질의 매력 속으로 빠져봅시다. 수많은 전북 택시 중 가장 따뜻한 택시를 찾아라. 기사님 따뜻한 택시. 아니요. 이 택시가 그 따뜻한 택시 맞아요? 네, 생각하고 어서 오세요. 우와, 찾았다. 따뜻한 택시. 강렬한 레드 컬러로 눈길 사로잡는 이곳. 택시 아침이야. 한순간도 차가울 수 없다. 촘촘한 뜨개질로 택시 안이 후끈후끈한데요. 기어봉에 주머니, 핸들까지. 아니 운전하다 손에 땀 나는 거 아니에요? 따뜻한 택시가 뭔가 했어요. 이게 바로 따뜻한 택시 맞네. 우와, 정말 이 택시에 타면 대우받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모두 그래요. 기사님 달려 시원하게. 좋아, 따뜻해. 직업은 택시 운전, 취미는 손뜨개질. 그녀에게는 달리는 택시 안이 일터이자 작업실인데요. 트렁크 개봉박두. 여느 택시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죠. 이거 뭐지? 이거 무슨 주머니인가요? 네, 벽에. 베개? 장거리 가면 쉴 때 벽에. 베개도 이렇게 다 짜신 거예요. 와, 이걸 이렇게 딱 오케이, 대고 목비게. 딱. 응, 의자 누워서. 너무 쉼터. 예쁘다. 근데 이런 거 하나 만드는 데는 시간 어느 정도 걸리세요? 10분? 15분 정도. 정말 뜨개질의 달인. 진짜 멋지다. 우와. 언제까지 감탄만 할 소냐? 수미 씨도 도전? 와우! 실례합니다. 실례하세요. 실례. 보니까 여기는 뜨개질을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곳 같은데, 그래서 저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저도 배울 수 있죠? 네, 환영합니다. 환영하세요. 우와, 발을 주세요.
바늘이 없이 손가락으로만 만드는 핑거 니팅이에요. 핑거, 오므린 거 이런 건 알지만 핑거 네팅. 이름도 생소한 핑거 니팅. 뜨개질은 바늘이 있어야 한다는 편견을 깨고 뜨개질계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고의 장점은 뜨개질 왕초보도 금방 배울 수 있다는 점. 앙증맞은 목도리도 30분이면 뚝딱, 가방에 바구니까지 어떻게 만드는지 좀 가르쳐주세요.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손가락 4개를 이용해서 만드실 건데, 자, 이렇게 한번 가운데 통과 옆에, 그다음에 이렇게 다시 팔자로 돌려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하시냐? 밑에 있는 거를 위로 이렇게 뒤집어 씌우세요. 리포터 경력 15년 만에 오늘처럼 집중해보기는 처음이라는 수미 씨. 근데 뭔가 이게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근데 이거 하면 재밌어요? 일단은 이렇게 바늘 없이 실만 갖고 다니면서 어느 장소에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괜찮다. 놀러 갔는데 어머 라면 이거 받침대가 없네. 잠깐만 기다려. 흐르륵 떠가지고 딱 받쳐가지고 호로록 먹고. 끝! 핑거면 끝. 이제 가장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이렇게 저는 벌써 완성을 했거든요. 오, 빠르다, 금방 빠르다. 완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쉽고 빠른 핑거 니팅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패션 소품뿐이냐, 주부님들면 냄비 받침에 바구니까지 뭐든 뚝딱 만들어내는 마법의 뜨개질입니다. 이렇게 예쁜데 따뜻하기까지 하다니 정말 매력적이다. 그쵸? 네. 완전 매력 있어. 아직 감동하기엔 이르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고운 빛깔의 털실과 군데군데 걸린 소품이 눈길을 사로잡는 이곳.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뜨개질도 하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뜨개질 카페입니다. 커피숍이면 커피숍, 공방이면 공방 이럴 것 같은데 이거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는 이색 아이디어는 어떻게 내셨어요? 제가 이제 워낙 커피도 좋아하고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여유 있는 공간에서 좀 여유 있게 커피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고 하면 좋겠다 해서 같이 하게 됐어요. 카페 한편엔 사장님의 손끝에서 탄생한 작품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바라보기만 해도 포근하다, 따뜻하다. 그게 바로 뜨개질 소품의 매력이죠. 우와, 여기 정말 없는 게 없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옷도 있는데. 네네. 이거는 대바늘로 그냥 간단하게 직사각형만 떠서 옆에는 이어가지고 쇠달 만든 거예요.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아니 대바늘은 뭐고 코바늘은 뭐예요? 대바늘은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코바늘은 끝이 구부러져 있는 건데, 코바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로셰라고 해서 이런 블랭킷 같은 걸 많이 뜨는 거고요. 네. 대바늘은 니팅이라고 해서 저희가 입는 옷 같은 것이 다 대바늘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골라 슬쩍 걸쳐보는 김수미 리포터. 잘 어울려요? 아 진짜. 오 따뜻해. 오 근데 네. 안 입은 것 같아요. 네. 오 가벼워. 오 날아갈 것 같아. 우와. 우와 어때요? 우와 이런 모자는 정말로 직접 만들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모자가 되는 거잖아요. 따뜻해. 왠지 소녀가 된 것 같아요. 월가닥 수미 씨도 소녀로 만드는 뜨개질의 매력. 따뜻한 음료와 함께 같은 취미를 나누는 만남이 있는 곳. 2016년판 사랑방이라고 불러도 되겠어요. 근데 뜨개질 옷이 아이에겐 까슬까슬하지 않나요? 제가 이제 실을 고를 때 아기를 위한 실을 고르기 때문에 그런 뭐 아토피나 이런 걱정 없이 면호된 옷을 해서 입히니까 좋아요. 무언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탄생하는 작품을 보면 애착도 크고요. 무척 재미있는 것 같아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수미 씨의 손길. 재미와 완성의 즐거움을 맛보더니 이제야 취미를 찾은 것 같다는데요. 정말 따뜻해요. 그냥 걸치고만 있었는데도 땀이 나는 거 보면 우와 올겨울 엄마 아빠 집에 보일러 대신 이 옷 뜨개질해서 갖다 드려야 되겠어요. 진짜 따뜻하다. 마음까지 따뜻해지고 이거 정말 매력 있네요. 이거 빠져들어.
나도 완전 뜨개질에 빠져 모두 빠져버려. 실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프로가 될 수 있는 뜨개질의 무한 매력. 겨울이 춥다고요? 그렇다면 뜨개질의 포근한 매력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뭔가 바라보기만 해도 포근함이 느껴지는 뜨개질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요거 택시기사님께서 만드신 이 뜨개질 이 물건들은요. 털실로 만든 게 아니라 옷감 있잖아요. 네. 옷감 만들고 난 사투리 원단으로 만들었대요. 굉장히 신기하고 특이한 것 같아요. 아까 촘촘하게 잘 만들어졌네요. 말씀하시는 게 이 네. 정도면 한 10분에서 15분이면 만드신다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야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쉽고 빨리 만들 네. 수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걸 어떻게 네. 10분에서 15분에 만들죠? 그러니까 선물 겨울 선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만들면서 만드는 사람도 뭔가 뿌듯해지고 또 받는 사람은 또 따뜻해지고 이러니까 올 겨울 이 연말 선물로 뜨개질 한번 해서 이렇게 주시면 서로 따뜻해지는 그런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제는 퇴근길에 딸기를 사갖고 가야겠다라고 그래요,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또 털실 가게에 좀 들렀다 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마침 장갑이 없네요, 선배님. 장갑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만든 거 뭐 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제가 한번 예.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자, 오늘 생방송비 문자 키워드 땡땡 때문에 겨울이 좋다로 문자 받아보고 있습니다.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은 50원, 장문과 사진 포함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함께 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겨울이 좋은 이유. 김예솔 아나운서는 뭐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크리스마스 때문에 겨울이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왠지 예. 모르게 크리스마스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도 주실 것 같고 착한 일을 해야 주시죠.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요. 과연 산타 할아버지께서 예. 알고 계실지. 예. 그래서 왠지 모르게 마음도 설레고 맞아요. 길거리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캐롤 들으면 아 네. 겨울이구나 싶으면서 막 들뜨는 것 같아요. 마음이. 이 겨울이란 게 참 추우면서도 이런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겨울이 좋으신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추첨 통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최근에는 뭐 이 계절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채소나 과일을 맛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충북 충주에서는 내륙의 한라봉이라고 불리는 탄금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지금 한창 수확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큼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네, 식재료 농사부터 음식 조리까지 오직 내 손을 거쳐야만 한다. 예, 이런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가마솥에서 하루 종일 끓여낸 육수가 일품인 닭 백숙과 또 낙지, 닭 볶음탕, 정성으로 만든 맛 보양식 맛보러 함께 가보시죠. 추워. 아유, 날이 갈수록 추워질수록 몸에 에너지는 하나도 없네. 아유, 어떡하지? 추워. 추워진 날씨로 몸과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이들이여 주목! 뜨끈한 보양식으로 원기 충전은 물론 활력까지 팍팍 불어넣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정체가 궁금하다면 지금 얼른 TV 앞으로 모여주세요. 올 겨울 제 건강을 책임져줄 음식을 만나러 길을 나섰습니다. 달리고 달려 무등산 자락을 굽이굽이 도는 둘레길을 넘다 보면 깊은 산속 옹달샘 아니죠. 깊은 산속 음식점이 자리해 있습니다. 우와, 여기 식당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 산장 같은 곳이 눈앞에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산속에 있어서요. 낙엽은 다 졌지만 겨울산의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연과 하나된 풍경이 멋지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이런 산골짜기에 과연 누가 찾아오긴 할까요? 걱정은 그만. 식사 시간이 되니까 손님들이 하나둘씩 식당을 찾는데요.
외진 곳에 있지만 이곳을 찾는 발길은 끊이질 않더라고요. 강주에서 왔어요. 차 타고 1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좋은 음식은 손님들이 딱 알아보는 법이죠. 여기가 아주 산골이라 자주는 못 와도 가끔 한 번씩 옵니다. 저는 진짜 자주 오는 편이에요. 네, 한 달에 서너 번씩은 오나 봐요. 안 온 사람들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는 이곳. 손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음식의 정체는 바로 백숙입니다. 뜨끈뜨끈할 때 한 입 딱 먹으면 힘도 나고 몸이 사르르 녹죠. 아이고 이분은 좀 드실 줄 아시네. 역시 닭은 다리 잡고 딱 뜯어주면 최고입니다, 최고. 이 닭을 우리가 다른 집에 평소에 잘 먹잖아요. 집에서도 해 먹고 그러는데 이제 무엇을 들어가는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약초가 들어가서 뭐 닭의 그 특이한 냄새도 없고 수수한 그런 맛이라고 해야 될까? 네, 몸에도 좋은 것 같고. 이런 야채 같은 걸 다 심어서 주세요. 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야채는 거의 한 100% 두 분이 무공해로 심어서 주는 거라서. 음식점 바로 옆에 있는 텃밭에 배추를 심고 또 버섯도 직접 키워서 손님들에게 제공하는데요. 골목지기는 농사를 짓는 게 어렵긴 하지만 정성으로 키운 재료들로 음식을 만들 때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그래도 활동이 원활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애기 아빠가 실제로 좋은 거 재배해주면 누군가가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진짜 시골에 우리 집에 온 것 같이 고향에 온 것 같이 참 마음 편하게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기분이 좋고 오시는 분도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또 식당 한쪽에 장독대가 정말 많았는데요. 와, 이게 뭐예요? 담고 계시는 게? 예, 저희 간장이에요. 저희가 직접 담아서 쓰는데 뒷맛이 조금 틀려요. 그냥 간장하고는. 이게 원래 간장 담근 거는 좀 짜잖아요. 제가 간장 맛을 봐봤는데요. 좀 그 억지스러운 짠맛이 없는 것 같아요. 약간 깊이 있는 짠맛. 그리고 계속 먹다 보면 뒤에 약간 단맛이 느껴져요. 맞아요. 그래서 옛날 조상들이 계속 오래된 집들이 자기네 씨간장을 이렇게 보관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같이 저희도 어머니가 한 단지를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계속 해년마다 부어갖고 간장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장부터 채소까지 골목지기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백숙의 기본 재료인 촌닭을 잘 손질한 뒤에 갖은 약재를 넣고 육수를 부어주는데요. 이 육수엔 몸에 좋은 구지뽕, 가시오가피 등이 들어갑니다. 이 약재들 역시 골목지기가 산에서 직접 채취한다고 하는데요. 그 정성이 정말 대단하죠. 여기 마을 어르신분들이 옛날 여기 산소부터 약초를 많이 기르셔서 그런 거 이제 어른들이 이게 뭐 어디에 좋다 이렇게 해갖고서는 좀 많이 저희한테 도움을 주셨어요. 몸에 좋은 육수를 넣고 푹푹 삶아주면 백숙이 완성되는데요. 이 소리 들리세요? 올 겨울 건강을 책임져줄 보양식입니다. 이 비주얼부터 딱 봐도 보양식이다라고 딱 써져 있어요. 육수도 한번 드셔보시고. 오, 네, 육수 색깔이 진해요. 그 약간 약재 냄새가 나는데 거부감드는 쓴 약재 냄새가 아니라 향긋한 약재 냄새 있죠. 얼른 맛을 봐야겠죠? 오. 이 육즙에서 기름이 안 나온다야 되나요? 깔끔해요, 지금. 살은 많은데 깔끔해요. 2숟갈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몸 안에서 이렇게 열이 확 올라와서 지금 이 난방을 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야, 이게 보양식이구나. 비주얼이 강력한 이 빨간색 음식은 무엇인가요? 이거 낙지 닭볶음이에요.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낙지 닭볶음탕. 쓰러진 소도 벌떡 일으켜 세운다는 낙지와 닭이 만났으니 그야말로 기막힌 만남입니다.
저 처음에 이거 봤을 때 낙지가 딱 위에 올려져 있길래 그렇게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맛있습니다. 이쯤 되니 저만 먹는 게 참 죄송하네요. 직접 담은 고추장으로 맛을 낸 매콤달콤한 양념에 낙지와 닭 모두를 맛볼 수 있어서 아이들도 참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저 이날 진짜 몸보신 제대로 했습니다. 직접 재배한 여러 가지 반찬들과 이렇게 여러 약재가 들어간 음식이 몸에 들어가니까요. 몸도 그 정성을 아는지 바로 이렇게 기운이 솟고 열이 나서 감기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좋은 음식은 땀이 연근 재료와 손끝에서 만들어진다고 믿는 골목지기입니다. 언제부터 이 자리에 식당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신 거예요? 애기 아빠가 나중에 노후 대책으로 시골에 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터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농사 져 갖고는 요즘 소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당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서울이 고향인 골목지기는 남편을 따라 화순으로 오게 됐는데요. 산이었던 이곳을 직접 개간하고 터를 닦은 지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힘들었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나요?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그리고 제가 고향이 아니잖아요. 낯선 데 와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손님들이 오셔갖고 뭐 드시고 나서 정말 맛있고 그림 같은 집에 살아서 좋겠어요. 막 이런 말 하시면 그래도 사람인지라 칭찬에 사람은 참 약하잖아요. 골목지기에게 손님들은 힘이 되는 존재입니다. 아, 여기 고향에 왔다 갔다 하는 생각으로 하려고 식자재도 좀 좋은 걸로 재배하려고 노력하고 여기 오면 푸근한 마음을 들게끔 그렇게 장사하는 동안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직접 키운 식재료로 만드는 정성 가득한 음식, 추위를 녹이는 영양 만점 보양식으로 올 겨울 건강하게 보내세요. 아이템 회의 중인가요? 진짜 맛있겠다. 우리 이번 주에 이거 따러 갈까? 정말요? 오래 기다리셨죠? 준비 완료! 자, 출발! 벌써 다 왔어요? 와, 아닌데? 와, 귤이다! 우리 근데 제주도에 차 타고 온 거예요? 제주도 간 귤은 진짜 크다. 와. 이건 충주의 탕금향입니다. 충주의 탕금향이요? 그렇습니다. 제주는 감귤의 천국. 돌과 바람, 여자, 그리고 감귤이 많은 곳이죠. 그런데 탕금대가 있는 충주에 탕금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감귤로는 중부 내륙 북부 지역에서 최초로 재배에 성공한 탕금향은 맛과 향이 우수한 데다 제주 한라봉보다 20일가량 먼저 출하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상큼한 과즙과 풍부한 향으로 주목받고 있는 내륙의 한라봉, 충주 탕금향. 그 맛 보러 가볼까요? 찾아간 곳은 충주시 용두동에 위치한 시설하우스 안. 지금 밖은 추위가 한창인데 이곳은 따뜻합니다. 천국이네, 천국. 주렁주렁 매달린 어른 주먹만한 탕금향을 한창 수확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계의 샛별 유고은입니다. 저는 리포터계의 샛별, 그리고 얘는 감귤계의 샛별 탕금향입니다. 지금 저쪽에서 탕금향을 수확 중인데요. 가볼까요? 충주는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 감귤 대체작물 탕금향을 개발해 생산 중입니다. 지난 2009년 농가 2곳에서 재배를 시작해 올해에는 7농가에서 재배 중인데요. 요즘 한창 수확철입니다. 수확하는 소리부터 맛있네, 맛있어. 안녕하세요. 제가 탕금향 따는 거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바쁜데 방해만 돼요. 아,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이거 똑 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따는 거 아니에요. 어허, 귀한 걸 그렇게 막 따면 되나요? 예, 이거 따기 전에 요 꼭지 위에 보시면 요 파라면은 안 됩니다. 노란 것만 좀 길게 따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짧게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에이, 뭐 별거 아니네요. 과연 별거 아닐까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는 법. 탕금향 따는데도 기술이 필요하다고요. 잠깐. 이건 따면 안 돼요. 아까 알려주셨잖아요. 여기 아직 파랗고 여기도 아직 파라서 아직 덜 익은 겁니다. 구분을 못하겠어요. 엥, 그 정도도 구분을 못하면서 누가 누굴 돕겠다고. 모양은 귤 같지만 크기로 봐선 한라봉 같기도 해서 애매한 충주 탕금향만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아니, 이게 귤 같기도 하고 한라봉 같기도 한데 귤 친척이에요? 한라봉 친척이에요? 아, 요거는 한라봉 친척이에요. 한라봉하고 원주 밀감하고 교잡을 시켜서 레드향이라는 품종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걸 충주에 와서 탕금향이라는 브랜드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탕금향, 레드향의 일종이죠. 한라봉과 원주 밀감을 교배해 만든 감귤 품종이고요. 과즙과 향이 풍부하고 씹는 식감이 일반 귤보다 더 아삭한 것이 특징입니다. 2009년도에 제주도 현지에서 묘목을 도입해서 재배가 되기 시작했고요. 2011년도에 첫 생산이 이루어졌습니다. 2012년도에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충주 탕금향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공동적으로 사용을 해서 충주에서 재배되고 생산되는 감귤류를 통칭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는 2농가에서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7농가 4.7헥타 정도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이거 따기만 했는데 한번 먹어보면 안 돼요? 아우, 먹고 싶으면 먹어야죠. 따드릴까요? 네. 맛있는 거로 따드릴게요. 아이고, 잘 안 까져요. 아우, 이걸 줘도 못 드시네. 자, 이거 까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 위에 부분을 이렇게 하면 탁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하면 탕금향을 깔 때는 엄지손가락에 힘을 주어 윗부분부터 까야 합니다. 깔 때마다 상큼한 향이 순식간에 확 퍼지면서 침 넘어간다. 탕금향을 반으로 쪼개면 그 황금빛 속살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손대면 톡하고 터질 듯한 알갱이가 가득. 이것이 탕금향이로구나. 입안에서 알알이 톡톡 터지는 게 열대의 지역에 온 것 같아요. 여행 온 것 같다. 저희가 제주도보다 한 20일 정도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당도가 그쪽보다는 좀 높습니다. 토질이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햇빛 양인지 몰라도 당도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도가 좋게 나온다고 했으니 당도 측정 들어갑니다. 탕금향의 알갱이를 쭉 짜서 당도기에 넣어보았습니다. 우와, 13.3브릭스가 나왔네요. 13.3? 높은 건가요? 다른 감귤의 당도와 비교해보면 알겠죠? 먼저 한라봉과 천혜향을 교배한 또 다른 품종입니다. 이 품종의 당도를 측정했더니 7.9.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보통의 귤은 어떨까요? 껍질을 까서 역시 과즙을 짜내 당도계로 측정해보니 8.5. 이번에는 수입산 오렌지의 당도를 측정해봅니다. 오렌지의 당도는 얼마가 나올까요? 짜잔! 10.0. 자, 13.3이 나온 탕금향의 당도가 얼마나 높은 줄 알겠죠? 이렇게 탕금향의 당도가 높은 이유는 과연 뭘까요? 저희 농장이 한 4년 정도 됐는데 정성으로 키운 겁니다. 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바위를 매달아줘야 되고 온도도 아무리 추워도 영상 5도 이상 떨어지면 안 되고 또 주기적으로 물도 줘야 되고 영양제도 줘야 되고 그렇게 키운 작물입니다. 시설하우스 안에서 재배 후 수확한 탕금향은 근처 선별 작업장으로 옮겨 선별과 포장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동 분류기가 크기와 무게별로 탕금향을 분리해 놓으면 포장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작은 것은 한 박스에 14개, 큰 것은 8개의 탕금향이 3kg 한 상자에 들어가게 되죠. 11월 중순부터 이곳에서 생산되는 탕금향은 하루 200박스. 20여일 동안 4,000박스 분량의 탕금향이 이곳을 거쳐 소비자와 만나게 됩니다. 맛도 맛이지만 제주산 한라봉보다 20여일 일찍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고요. 덕분에 가격도 높아 탕금향 재배 농가는 짭짤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답니다. 저희는 소비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거의 완숙 단계에서 수확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소비자한테 제공을 해서 신선하고 맛있는 과일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금향이 좀 더 많이 알려지면 좀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좀 물량도 충분하게 좀 생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어장을 운영하다가 지난 2011년 당금향 재배를 시작한 임경식, 이윤희 부부. 3,300평방미터 규모의 시설하우스 안에 550그루의 당금향 나무를 정성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부부가 키우는 당금향 덕분에 굳이 제주도 가서 한라봉 먹을 필요 없겠죠? 제주도에 한라봉, 충주에는 당금향. 당금대가 있는 충주에 당금향이 있습니다. 당도 좋고 품질 좋고 무엇보다 한라봉 주산지인 제주도보다 일찍 출하를 할 수 있는 당금향. 새콤하고 달콤하고 애알이 톡톡 터지면서 향긋한 맛과 향이 일품인 충주 당금향. 올겨울엔 당금향으로 비타민 가득 채우세요. 이 한라봉과 원주 밀감을 교배시킨 게 레드향이고 이게 충주에서는 이제 탄금향으로 새롭게 브랜드화가 된 건데 제주도 한라봉보다 20일 정도 먼저 출하가 된다고 하니까 시장성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네. 아무도 개척하지 않은 걸 개척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만큼 보람은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물 조절부터 영양제까지 집을 비울 수도 없다고 하는데 이런 정성과 노력 덕분에 저희가 또 맛있는 과일을 맛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생방송교 오늘은 땡땡 때문에 겨울이 좋다라는 문자 메시지 받아봤는데요. 어떤 네. 것들이 왔는지 소개해드리죠. 먼저 3978님. 크리스마스 때문에 겨울이 좋다. 춥지만 크리스마스 캐롤이 거리에서 나오면 설레게 돼요.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네. 거 봐요. 저만 그런 게 그러니까요. 아니었어요. 김여선 아나운서처럼 크리스마스 그것도 네.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다. 네. 네, 저도 좀 하얀 눈이 가득 쌓인 크리스마스 좀 보고 싶네요. 네, 기다려보죠. 5987님, 올 겨울은 코트 때문에 행복한 겨울 될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첫 봉급을 탔다고 코트를 사줬거든요. 이야. 우리 딸 사랑해 라고 와, 보내주셨네요. 원래 첫 월급으로 그 빨간 내복 사준다고 하는데 맞아요. 스케일이 크네요. 코트를 또. 예, 입을 때마다 딸의 사랑이 느껴져서 아마 좋을 것 같네요. 네, 따뜻함이 2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0616님, 몸매를 가리는 두터운 옷이 있어 겨울이 좋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겨울에는 이 착용할 수 있는 이 패션 아이템들이 많고 다양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겨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저것 껴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2602님. 군고구마 때문에 겨울이 좋다. 그렇죠. 겨울엔 군고구마가 최고죠. 요샌 군고구마 파는 곳 찾기 힘들어서 집에서 직접 구웠는데 오. 어때요? 맛있겠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정말 이 추운 겨울날 호호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군고구마 냄새, 군밥 네. 냄새 나면은 그렇게 막 좋거든요. 신나고. 아, 집에서 굽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참 좋아 보입니다. 김치랑 네. 해서 이렇게. 자, 다음 9796님이신데요. 작년 겨울 눈밭을 뒹굴던 손자가 요즘 아침이면 그래요. 눈 언제 와요? 아이고. 매일 눈을 기다리는 모습이 예뻐서 겨울이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웃는 모습이 어쩜 저렇게 해맑고 깨끗하게 웃고 있을까요? 아, 너무 사진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영화 러브레터의 또 한 장면을 약간 따라한 것 같기도 네. 하고 아이가 하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 드네요. 네. 예. 자,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로 우리 생방송도 시청자 여러분은 겨울을 즐기고 또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겨울이 주는 즐거움이 많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이 그리는 원하는 겨울 다들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요. 아내, 엄마, 며느리, 그리고 영어 학원 강사, 또 가수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누구보다 바쁜 24시간을 보내고 있는 강원도의 원더우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한국어 발음은 조금 어색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 넘치는 목소리에 끌린다. 이국적인 외모와 호소력 짙은 목소리를 가진 그녀. 가수 못지않은 노래 실력. 그녀의 정체가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온 헬렌 만쇼입니다. 저 한국에서 8년 됐습니다. 한국 생활은 많이 열심히 하고 노래도 열심히 하고 아기도 키우고 그다음에 열심히 좀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위풍당당한 그녀 헬렌 만쇼를 만나봅니다. 그녀를 만나러 간 곳은 춘천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시끌벅적 화기애애한데 결혼하면서 한국에 온 필리핀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고향 친구를 만나 들뜬 듯 이야기가 끊이질 않는다. 하지만 통 알아들을 수가 없다. 완전히 좋죠. 왜냐하면 마음속으로 뭐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리핀 말 쓰는 게 더 좀 우리끼리 좀 편하죠. 필리핀에서 성가대로 활동하며 가수로서의 성공을 꿈꾸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2008년 한국에서 공부하던 중 남편을 만나 2010년에 결혼하고 병원 간호사로 일하는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들, 시어머니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헬렌 만쇼 씨.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즐겁게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7년째 영어 학원 강사로 활동하는 헬렌 만쇼 씨. 필리핀 델라살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영어 교사 자격증을 따서 강사로 활동 중이다. 저도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아이들 가르칠 때는 저희 아이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게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기자하고 안녕히 가세요. 안녕 기자왕. 안녕 박소미. 안녕히 가세요. 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들 승훈이. 아들을 데리러 유치원에 왔다. 안녕하세요. 인사성이 참 밝은데 집으로 돌아가기 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향한다. 할머니 저 왔어요. 아, 유치원에서 재밌게 놀았어? 네. 아, 이뻐. 할머니 안녕하세요. 잘 갔다 왔어? 네. 애 교육은 철저하게 시켜줘요. 아주 자랑이 아니라 우리 손주만큼 애가 착한 애는 없는 것 같아. 아주 애가 착하게 교육을 잘 시켜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우리나라의 여성보다 아주 애 자녀 교육은 1등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든든한 믿음과 사랑으로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헬렌 만쇼 씨. 정말로 사용해요. 어른께 공손하게 인사해요. 누구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어른. 아침마다 누구한테 인사드리는 거예요? 엄마. 그 다음에 아빠. 그 다음에 할머니. 그렇지. 어떻게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그렇지. 자, 다음에는 조금 있으면 눈이 와요. 저는 눈이 좋아하고 엄마는 추워서 싫어해요. 한국에서 8년이나 살았지만 여전히 적응이 안 되는 한국의 겨울. 가슴이 시릴 때마다 꺼내보는 게 있는데 추억의 사진첩을 펼쳐보면 따뜻한 고향에서의 추억과 그리운 어머니가 떠오른다. 한국말도 모르고 얘기할 사람도 거의 없고 그때 처음에 있을 때는 솔직히 가족만 밖에 생각이 났어요. 그랬는데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저는 그냥 믿어서 기도하고 노래 불러서 그다음에 뭐 사진도 뭐 가끔씩 보고. 서둘러 집을 나오는 헬렌 만쇼 씨. 요즘에는 음악 학원 나가고 있어요. 좀 노래 연습하고 있어요. 헬렌 만쇼 씨의 노래 실력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돼 있다. 2016 소양강 처녀 가요제에 참가했는데 큰 무대에서도 떨지 않고 여유로운 표정과 무대 매너, 탁월한 가창력을 유감없이 선보였다.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하던 헬렌 만쇼 씨. 필리핀에서 이루지 못했던 꿈을 한국에서 펼치고 있다. 2년 전 전국 노래자랑 연말 결선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이미 노래 실력을 인정받았다. 2년 만에 다시 찾은 무대. 큰 박수와 함께 금상을 수상했다.
잡으면 안 되고. 노래 연습을 꾸준히 하는 헬렌 만시오 씨. 소양강 처녀 가요제에서 수상한 후 잊고 있었던 가수의 꿈이 되살아났다. 2주 전 실용음악 학원에 등록한 뒤 본격적으로 노래를 배우고 있다. 최대한 부드럽게 연결된 느낌으로 글자가 다 하나. 노래를 하는 사람인데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언어를 쓰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레슨을 받고 있는 거고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본인의 꿈을 좀 이렇게 키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서 녹음 작업이 진행됐다. 스피커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볼 기회. 늦가을에 어울리는 감성 발라드로 분위기를 잡아본다. 노래 가사와 멜로디에 담긴 감정을 살리며 열심히 한국 가요를 부르는 헬렌 만시오 씨. 먼 이국 땅으로 와서 결혼을 하고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만은 변하지 않았다. 이루고 싶은 꿈들이 있었지만 잊고 지냈던 지난 날들. 하지만 이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차례다. 발음 같은 좀 아직도 그런 부분들, 단점들이 보였고 음정도 조금 불안했었고 근데 뭐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 저번 주에 레슨했던 그 지적했던 걸 거의 다 고쳤기 때문에. 인기 영어학원 강사로 활동하는 헬렌 만시오 씨. 아내이자 또 어머니이자 며느리로서 바쁘지만 성실하게 살아간다. 이젠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할 시간. 오랫동안 기다렸던 가수의 꿈을 키우고 있는데 언제나 위풍당당한 그녀. 헬렌 만시오 씨의 꿈이 이루어지길 응원합니다. 네, 필리핀에서 시집 온 지 이제 8년 차인데 뭐 일이면 일, 노래면 노래, 또 아이 교육이면 교육 정말 못하는 게 없는 팔방미인이고 네. 시어머니가 정말 입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실 만하네요. 네. 네. 지난 2014년 KBS 전국 노래자랑 연말결산 대상, 또 소양강 처녀 가요제 금상. 정말 노래 실력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필리핀에서부터 이 성가대 활동하면서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꿈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니까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노력하는 사람만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언젠가 정말 신인 가수 헬렌 만시오예요 막 이러면서 음반도 내고 방송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에 오늘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죠. 자, 그중에서 3978님, 5987님, 0616님, 2602님, 9796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에서요, 이제 보니까 2017년 달력 선물 받았다는 분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돌아보면 하루하루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었는데 마지막 한 장 남은 달력을 이제 넘기려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아쉽지만 넘겨야죠. 그리고 이 2017년도 달력을 보면서 또 드는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그 생각하시면서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뭐 계획했던 거 얼마나 지켰는지, 자기 개발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이랑 헤어졌는지, 내년엔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싶은지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네요. 네. 뭐 매년 이 계획을 세우고 또 후회하고 이런 게 반복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언젠가 원하는 이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마무리 잘하는 연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도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과 밥상을 살리는 완주 로컬푸드, 3대를 이어가는 P&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커피에 집중하는 시간 밥스터,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세계 호텔 체인의 품격을 담은 라마다 군산 호텔과 함께합니다.